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은 또다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주목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떨었습니다. 3대 지수가 2에서 4%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에 약세장에 진입한 S&P 500 지수가 2020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간밤에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117달러 선에 마감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간밤 나왔었던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과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장의 급락 여파로 우리 장도 오늘 장 개파락 출발하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 저점에서는 일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10시 구간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 폭도 미미했는데 오늘 다시 갭 하락하는 지수 시가의 움직임 눈에 띄실 겁니다. 일단은 시가보다는 좀 더 올라서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현재 1.5%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414.99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3조 3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가는 2,40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개장한 직후에 2,400선을 깨면서 2,396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낙폭을 줄이며 2,423선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면서 시가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수고요. 37.35포인트의 하락세로 2,414.5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2,494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기관 쪽에서 1,668억 원어치 시장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며 68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 매매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개인 쪽의 소폭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하는 업종은 서비스, 기계, 의약품, 통신 업종으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전기, 전자 업종,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하락입니다. 현재 2.05% 하락하면서 785.8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8,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 축소 시도는 있습니다만 시가보다는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77%가 하락하면서 78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780선 저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 고점은 788선을 기록하면서 이 8포인트 내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6.16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이 외국인 쪽에 이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2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지금 코스닥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억 원 소폭 매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446억 원어치를 팔면서 나흘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53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에서 900여 개 종목들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고 세율 현재 25%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춰 잡겠다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인하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의 순이익이 2.99%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지수의 약세가 되겠죠. 현재 신저가 경신
갱신하는 종목 가운데서 거래대금 동반하는 종목들 10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7%, 2%까지 하락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 선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59,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각각 0.5% 내외 상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0.37% 상승하면서 13만 5천 원 선 보합권에서 강보합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신저가 종목 가운데서 낙폭이 좀 큰 종목은 현대제철과 삼성전기가 되겠는데요.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이 밖에 거래대금 동반하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으로 부각받는 종목도 있는데요. 하이디비입니다. 하이디비 지난해부터 갤럭시 워치 4의 독점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갤럭시 워치 5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이 모델에도 독점 공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납품 업체는 지니틱스였는데요. 하이디비 게임 체인저로서 혁신적인 터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스타일러스 펜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하이디비 주가가 상한가 들어가며 19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유럽연합 내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이달 들어서 40% 넘게 폭등했다는 보도가 간밤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축소 등의 여파로 천연가스 급등세가 주목되고 있다면서 간밤 CNN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공급 축소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LNG 생산업체, 대형업체의 폭발 사고가 겹치게 되면서 이 업체가 3개월 동안은 생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되겠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천연가스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GSE가 14.7% 급등하며 5,81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스는 0.9%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거의 몇 종목이 없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가 나란히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유가 역시도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공급 축소 가능성과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유통 주식들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2에서 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유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시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SOL과 GS가 1% 후반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세 번째 특징은 사료주입니다. 이틀째 사료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식량 위기 등의 현안을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에너지 기후 포럼 화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나라가 초청이 됐는데요. 기후변화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가세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식량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동맹들 간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보급, 메탄 감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 에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사료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산업이 11%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7,810원 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대주산업 등의 종목들이 1%에서 3% 내외 상승세입니다. 다만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그런 피로감의 여파로 인해서 음봉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장 초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실지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주요국 긴축 행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0.75% 정도 나왔지만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영국
쪽 그리고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금리 인상 움직임이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2020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심리적 이런 지지선이었던 3만 선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안도렐리가 하루 정도 만에 끝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저가 매수 세력이 오히려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굉장히 싸 보이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좀 더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싸다고 해서 덤벼들기에는 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리스크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는데요. 관망 의견입니다. 오늘 또 52주 신저가가 첫 번째 특징으로 잡혔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신저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간 이런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위태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을 해둬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355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조를 지켜야 될 텐데 여기서 15%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300조도 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지금 중국 락다운 영향 받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만 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대양 음봉 나타내면서 주봉상에서도 하락 돌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11만 8천 원. 이 가격이 좀 강력한 지지선 저점 부근일 텐데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실제적인 공포 분위기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코로나 검사하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인데 현재적인 완벽한 이제 봉쇄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섣불리 움직이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종목들 중에서는 NC소프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평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위태로웠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에서도 하락 돌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중에 40만 원 깨고 내려가게 되면서 심리적 지지선 가격 깨고 내려갔고요.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 보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물량 출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좀 좋은 코멘트나 매수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틈새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확률보다 그 이외에서 손실 볼 확률이 더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조금은 더 길어지겠지만은 관망하는 스탠스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점을 경신하는 종목군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리스크 말씀해 주셨고 앞서 시황 한마디에서도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종목군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석유 유통 주식들의 상승인데요. 5천 원 만에 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죠. 어떻게 볼까요? 네, 천연가스와 석유 쪽만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급등하기 때문인데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42%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러시아 가스의 이런 공급 축소에 대한 소식과 미국 쪽에서의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급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GSE라든지 대성에너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추세는 좀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이평선 위로 치솟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4월에 형성했던 8,000원대까지 상승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5월에는 19,000원대까지 움직였던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손절해서 천연가스나 석유 쪽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또는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장 상황이 완화가 되거나 좀 괜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이런 테마성 종목은 제일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이후에 또 다른 손절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포트 상에서 내가 일부 종목 손절해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거 이런 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베팅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굳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국제유가 이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이걸 활용한 또 전략이 가능할지 오늘 사실 조정 이후에 첫 상승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네요.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주 이틀째 상승 보이다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곡물 전쟁에 대해서 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테마주 종목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염두에 두신다면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약 2,500톤 정도의 이런 곡물 수출이 발목을 잡힌 이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또 밀 수출에 관련된 이런 생산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월에 형성했던 최고점 부분까지가 상승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수준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는 이제 바닥선은 좀 다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아래로 10% 또는 길게는 15% 정도의 매매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주 종목은 짧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뭐 7월, 8월 이렇게 홀딩하는 전략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2, 3일 정도로 조금 빠르게 스탠스 가져가시게 된다라면은 그나마 매매할 수 있는 섹터가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료주 현재 트레이딩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10% 내외의 수익률, 목표가는 좀 낮게 잡으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 오늘도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를 보시면서 시장 그리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판단하실 건가요? 네. 그 FOMC 이후에 제가 추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FOMC 자체가 하루 정도의 재료 소멸, 안도렐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나스닥의 긴 하락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약세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추가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진정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더 내림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현재 추천 정보는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스닥이나 S&P 추가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판단입니다. 관망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